네, 지금부터 우리 김영건 박사님 동양 미학 두 번째 시간 불교 미학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예술목회 연구원이자 가나안 수도 제가 공동체에 초청을 받아서 동양미학 특강을 두 번째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 철학,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이제 동양 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미학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중국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철학이 이제 미학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 또한 배워가는 입장에서 동양 미학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번 특강에서는 이제 장자의 그 미학, 그러니까 중국 철학과 중국 미학을 이렇게 겸해서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노장 사상에서 바라보는 입장의 미학이 있고, 또 아무래도 유불도, 중국 사상은 이 유불도의 융합 쪽 혹은 그 각각의 나름대로의 컬러, 그 색깔에 따른 미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제 각각 달리 전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장자의 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미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유교 미학, 유학적 미학을 이제 한번 또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교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교 사상의 핵심인 불이론, 불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도 사상에서도 이미 아드바이타, 둘이 아닌 하나의 그 불이 이론론적 세계관을 전개하고 있죠. 쌍카라도 그렇고 불교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죠. 일심이문이라는 대승기신론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국에 와서 불교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미학에서 보면은 이것도 시기적으로 좀 변화가 있고, 그 중에서도 건축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음악에 또 다양한 장르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철학적 미학, 불교 철학에 입각한 중국 사상 속에서의 미학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불교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관이 둘이 아닌 하나의 불이 법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는 크게 이게 칠판이 보이면은 우선 거의 결론에도 가까운 얘기를 요약하면서 한번 제시할까 하는데요. 우선 이 불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아닌 하나, 여기에 제일 먼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무의 문제거든요. 유무. 유와 무의 세계를 넘어서는, 제거하는 어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능과 소의 문제를, 그걸 이제 민능소라고 해요. 능소. 불교에서는 능치, 소치, 인식 주관의 세계와 인식 대상의 세계. 이거는 말하면 주객도식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객의 문제고, 이거는 유무의 문제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기판단이라고 해요. 판단을 보려하라. 이게 옳으니 그러니, 그게 네 가지 뭐가 있냐면은 yes 하는 시비의 문제가 있고, 또 존재의 문제가 있고, 또 이 비유의 문제가 있어요. 시제비, 이런 판단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원성실의 세계입니다. 원성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유식학 30송에서 말하는 30송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뱅개소집성. 약간 이건 이제 전문적인 얘기인데 빠리깔 삐따 시바바바. 그러니까 뱅개소집성. 제가 이제 유식 30송을 원문으로 동국대인도 철학과에서 이제 그때 공부했던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빠리깔 삐따 시바바바, 뱅개소집성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뭐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집착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이죠. 아닌데 긴 것처럼 보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모든 세계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타적으로 일어난다. 빠라딴뜨라 스바파바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연 연기설이거든요. 모든 것이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타기성에 따르면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게 이제 원성실이죠. 파리니스 판나스바바바. 이 원만한 그 오리지널 실체의 완성 형태, 원성실성.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말하면 여여한 상태 그대로 오라. 여여의 상태. 이 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세계죠. 모든 판단과 시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유무의 문제, 여기도 나왔지만은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이제 공간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문제, 이것은 이제 비유의 문제예요. 비유 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도직입의 세계, 단칼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다른 말로 이제 이해하면 여실한 세계를 그대로 들어간다. 이게 선불교에서 말하는 직지인심,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제 곧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립문자의 세계를 가지고 전개하는데, 중국 불교 미학은 바로 당나라 때 와서 가장 이제 융성기를 맞이하는데, 그때 이제 전단기, 후단기 갈수록 조금씩 이제 뒤에 가면 중흥의 단계면서 당나라 때 들어와서 그 일대 변혁, 중국 미학의 변혁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런 거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반적 기본적 논리 속에서 이 불의의 세계에 입각해가지고 중국 미학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 유교나 유학자 선비들이 말하는 그 시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불교의 선사들, 뭐 예를 들면 달마대사 그 이후에 뭐 해가라든가 승찬이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이 3대조 승찬. 이 승찬은 40살 때까지 문둥병으로 앓던 사람인데 대단한 신신명도 쓰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5대, 6대 현흥으로 이어지잖아요. 현흥으로 이어지고 현흥이 이제 6조 단경 쓰고 그 유명한 신수 보리수 명경역비대 이러면서 이 해능이 신수를 물리치는 하처약진이 어디에 티끌이 있겠는가. 이제 신수는 도노 계속 닦아야 된다는 그런 점수를 이야기하는데 돈수를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해능이. 그러면서 이제 남양해약이라든가 마조도일로 이어지고 마조도일 위에 백장성사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잖아요. 그 중국에 말하자면 선불교 전통의 그 꽃이죠. 중국 미학의 꽃은 뭐니 해도 선불교, 선종에서 특히 남방불교, 좀 전에 이야기한 해능으로 이어지는 남종선, 북종선은 신수 계열이죠. 점수라면 이 돈수의 세계인 남종선의 해능 이하의 마조도일이나 백장,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마조도일의 제자가 또 조주거든요. 그래서 조주 어록에 보면 화두가 많이 나오고, 오늘 그런 거 맛배기를 조금씩 맛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기본적으로 이런 유무의 문제, 능치, 소치, 인식의 주관과 인식, 객관, 대상,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초월하는 주객도식을 극복하는, 그리고 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적 판단, 이것이다 하는 순간 아니다 말이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사상도 이게
중국 불교가 토착화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 맹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무상생 장단 길고 짧는 거, 그다음에 또 고하상경 이런 것들 난이상성 어렵고 쉬운 것이 서로 이루어지고 전후상수 이런 식으로 상대적 세계로 노자는 상대적 세계로 몰아간다면 불교 선불교에서는 상대적 세계마저까지 파사인정에 들이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여한 세계를 그냥 그대로 즉자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거기서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 비유의 문제 비유까지도 안 해요. 예, 달을 봐라 그러면 달을 바로 봐야지 달을 손가락을 보면 이거는 이제 아니지만 그리고 달과 가지고 또 뭐 비유를 하는 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즉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즉. 그러니까, 이다라고 하는 세계는 여전히 그 유가적 전통, 저 달은 내 마음과 같다, 같다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저 달은 내 달이다. 이러면 이제 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다라는 것도 여전히 판단과 분별의 세계란 말이에요. 판단과 분별을 넘어서 즉자적으로 오히려 침묵해버리는, 그리고 내가 없어지는, 그야말로 공산무인의 세계로 들어가서 수류하게, 원성실수는 물이 흘러가고 꽃이 피고 수류하게, 바로 그 자체의 세계. 이제 그런 거를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미 할 얘기는 이 중에 다 했는데요. 여기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하면서 나중에 질문 받고 제가 준비한 원고를 같이 한번 보면서 좀 더 깊이 세세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불교의 그림 하나를 놓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구조를 이루죠. 그러면서 이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그런 것들을 의문을 가지고 법문을 이제 들으러 오는 거죠. 이 법문의 세계에 중앙에 부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그 법문은 한마디로 불이 법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둘이 아닌 서절에 들어가면 일주문. 딱 기둥 하나 해가지고 양쪽에 있듯이 들어가는 불의 세계는 일주문. 그래서 중국 미학은 당나라 때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왜 그런가? 당나라 때 가면은 이제 유불도의 그 융합, 최치원이 당나라 가서 공부하고 할 때 이미 유불도가 완전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이태백이도 그렇고. 특히 이태백은 완전히 그 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선. 두보를 시성, 시의 성인이라고 그러면 이태백이는 시의 신선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성 두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난하고 천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피눈물을 같이 흘리는 입장이라면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제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듯이, 그렇다면은 이제 이태백이는 그런 거는 그 단계는 아니고, 그저 이제 이 세계에 대한 한계와 거기에 대한 극복, 초월을 위한 어떤 미학으로 신선이라는 차원에서 승화시키죠. 그 도교에 깊이 빠져들어갔고, 이태백 또한 이 도교에 아주 깊이 빠져들어간 거는 지금 딴 데로 지금 제가 조금 세고 있는데 어쨌든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하고 같이 놀면서 화청띠라고 하는 시안에 거기서 이제 놀 때 그때 이제 초대받아가 가는데 그 위에 현종의 누님이 이제 도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한림학사의 이태백을 불러들이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그러나 결국 정상적 진입을 못하죠. 이태백이가 실망이 차니까 이제 산수유람하면서 시집고 달 보고 그냥 달의 시를 쓰는,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당나라 때는 이런 엄청난 유불도가 이게 융섭된 그런 세계였어요. 자, 그러면서 그 총체적인 경향을 보면 공영 담원의 경지를 추구한다. 빌공자,
뭔가 비어있고, 그러면서 영묘하고, 그러면서 담담 맑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극한 정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당나라 정체적인 특징인데 고졸창망이라 하는 그러한 기상을 중시한다. 예스럽고 이 졸렬한 게 아니고 예스러우면서 동시에 이거는 순수 소박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또 창망하고 푸르고 또 이 거칠고 황망하고 이렇게 넓은 세계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냉일 또 황하니라 이렇게 차가우면서도 은밀하면서도 거칠면서도 또 차가운 그런 의미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시 속에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황망하고 거친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냐면 영정정직이다. 고요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또 정묘하면서 맑은 세계로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 조망 활대한 그러니까 거치고 넓은 황무한 그런 세계를 대신해서 점진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세계로 들어간다. 맑은 세계로 들어가고 평화 유심 마음의 평화와 극한 깊은 세계를 주로 다루면서 격앙되고 또 도력 이게 거친 발걸음의 그 흔적들, 발자취 이런 격앙된 구조가 아닌 아주 유심한 구조로 들어가고 또 다밀하고 소박한 것으로 현란하고 당황 이게 이제 뭐 집이 막 화려하고 아주 그 찬란한 거대한 황궁 같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아주 맑고 다밀한 쪽으로 대체한다. 그러면서 묘한 법을 기법을 배척하고 묘한 경지를 설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이제 그런 기본적인 특징인데 이것이 중당 이후의 중국 미학사에서 어떤 그 모습을 보이냐면 이 좀 전에 말한 철학, 불교 철학의 관념의 영향으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변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말 때의 불경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번역된 거를 위진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 구마라집이 번역을 하죠. 나중에 당나라 때 현장이 번역도 하지만 그러한 불경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수당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불교가 엄청나게 중흥하는데 예를 들면 그 축천무후 그 여황후 있잖아요. 이때 이 불교를 그 용문석굴에 가면 중국의 용문석굴에 가면은 얼마나 큰 불상을 짓습니까? 그걸 자기를 그냥 화신처럼 그렇게 짓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불교 조각에도 이제 뭐 오대산에도 가면 석굴이 있고 용문석굴이 있고 도낭 가면 막고굴이 있고 유명한 그 굴들이 많죠. 제가 다 돌아봤는데 하여간 그 수당시대의 이런 불교적 중흥이 이런 조각이나 건축에서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근데 선종에서 아까 그 불교의 미학이 우세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인도의 이 대승불교가 중국의 이 도교와 만나면서 토착화 된다는 불교 철학이 아주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한 그 단도직입적이고 곧바로 그 있는 사물 세계의 본질로 들어간다. 어떤 비유나 유무나 판단을 다 거두어버린 상태에서 바로 사물세계로 곧바로 들어가는 단도직입의 세계. 그 문자를 가지고 되지 않는 분리문자. 여인 음수. 사람이 마치 물을 마실 때 냉난자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그거 스스로 알듯이 바로 곧바로 알아차리는 그런 단계. 그런 거를 이제 불교 미학의 하나의 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론적으로 한번 제가 좀 들어가는데 불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대승불교의 핵심인데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거사 유명하죠? 유마거사는 평신도인데 평신도 불자인데 아주 그냥 보살들을 갖고 놀 정도예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쓴 경전에 그거를 후진 시대 때 구마라집이 이제 번역을 해서 대승반야의 사상이 이제 아주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보살 사상이죠. 자리이타의 보살 사상인데 그런 차별이 없고 평등한 불의 법문이에요. 그때 유마일과 보살들이 이제 도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데 유마일이 이제 무엇이 불이 둘이 아닌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32명의 보살들이 모인 가운데 누구한테? 유명한 문수보살은 화엄경에 나오는 53명의 그 보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보살이죠. 맨 마지막에 보현보살이죠. 여기 북한산 보현봉이 있는데 높은 산 하나가 보현봉이에요. 문수보살하고 대화를 합니다. 문수보살에게 물어요, 유마일이. 일체법은 무언무설이다. 도가 뭐냐 이러니까 문수보살이 모든 것은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불의를 말하는 순간 이미 이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유마는 대답하기를 유마 일묵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찬탄하기를 유마대사는 이미 불의법문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는 이 침묵, 말 없음으로써 염화미소처럼 그 말로서 설명하지 않은 딱 부처님이 꽃을 들었을 때 마하가섭이 따라차리고 미소 지었죠. 그런 언어 도단, 불림 문자의 세계, 직지인심. 그래서 여여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법은 주객 분별을 초월한다고 좀 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안의 대지혜로 가는 반야바라밀인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여실한 세계를 바로 통찰하는 게 이제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좀 전에 말한 시제비, 이다, 있다, 비유 이 세 가지의 논리를 초월하고 또 평등의 세계, 주객이 없는 평등의 세계고 그 다음에 무생무멸, 생멸이 없는 그런 세계죠. 생겨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여실한 그 상태를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실상의 진리의 세계, 실제 있는 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게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반야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실상일상이다. 실제 있는 그 상의 모습은 단 하나의 상일 뿐이다. 그 하나의 상은 소위 무상이다. 하나의 상인데 왜 무상이냐?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차별에 대한 분별의 모든 상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즉 여여상이다. 여여 있는 그대로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성은 여여지경의 일상일 뿐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마치 장제, 중국에 제가 장제의 기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코리안 아슈람 TV에서 1, 2, 3, 4 4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장제는 기철학으로 유명하죠. 그의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 번역이 안 됐죠. 정몽이라는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양분립 즉 일불가견이라. 양쪽,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죠. 그게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죠. 이것이 서로 성립이 되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를 불가견 볼 수 없다. 하나를 볼 수 없으니 또 양지 용식 그 양쪽도 다 쓰임새나 작용이나 이런 것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체자 이 두 개를 일컬어 뭐냐, 허와 실, 동정, 그 다음에 취산, 모이고 흩어지는 거, 청탁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제는 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기에서 이제 취산, 뭐 동정, 청탁. 왜냐면 태극의 일기에서 이렇게 이제 흩어지는 쪽으로 아무래도 유가적 전통이죠. 공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구, 기, 구, 일, 이, 그 궁극에서는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감이후통,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통하는 것이 있는데, 불유 양즉 무일이다.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역을 그러면 유가적 전통에서의 그 미학을 본다면 이 주역의 일음일랑지도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계사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대대적 철학이다. 일과 양, 음과 양 이런 것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걸로 유가적 미학에서는 이렇게 볼 거예요. 이 다음에 그런데 불가에서는 그런 대대가 없어진 끊긴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승찬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승찬은 3대 조사잖아요. 거기 승찬이 유마경에 대한 주석을 다는데 무의대도 평등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의 대도는 일체유의법이 다 사라진 그 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삼마디, 평등한 그 삼마디의 일체 하나의 세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때 제대로 직관할 때 그때 이제 원성실생의 세계가 열린다. 확철되어 하게 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또 노장사상에서도 지난번에 노자의 그 5가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전적, 그 다음에 통대, 전, 락, 유. 그게 여전히 유, 노는 거예요. 장자는 즐기고, 전체적으로 또 꿰뚫어 보고, 광활한 세계의 하나로, 이런 거. 소요유처럼 노는 세계, 장자는 그냥 노는 거야. 즐겁게. 인생이 뭐냐. 자기 뭐, 마누라 죽어도 북 두들기고 질그릇 위에 만든 그걸 두들기고 노래를 했잖아요. 해자가 왔을 때. 그것처럼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즐기는 쪽이라면 이 불교는 또 좀 다르죠. 맛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이 아닌 인식세계나 이 모든 세계의 분별을 일체 걷어낸 초월의 세계다 이렇게 됐고요. 상대적 세계 그 자체를 벗어난 절대 세계를 가는 거예요. 절대. 근데 이제 유무의 초월, 두 번째, 유무 초월이라는 거는, 유라는 건 현상이잖아요.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들은 현상적인 것이거든요. 이제 존재자들로 말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이 존재자들의 현상들, 그리고 이 본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또 세계, 그 세계도 모두 다 초월하는 그런 것마저 없애버리는 것이고, 현상과 본체가 하나가 되면 trực接적이 되는. 그래서 공즉시색이죠, 뭐 말하자면. 본체의 세계는 공이라면 현상 세계가 즉 색이잖아요. 공즉시색이 이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계도 거기에 어떤 인식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상태. 여실, 지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조주가, 임재종으로 이제 대표되는 인물인데, 아까 저 해능 밑에 마조도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자죠. 그 조주가 자기 제자 문언가를 대답해요. 누가 능히 자기를 상대보다 더 낮추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내기해보자. 이러면서 조주가 먼저 뭐라 해요? 나는 한 마리의 당나귀다. 그러니까 제자 문언이 뭐라 그래? 나는 당나귀의 엉덩이다. 그러니까 조주, 나는 당나귀의 똥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일단 한 수 더 떠요. 나는 똥 속의 벌레다. 이래. 그러니까 조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반문하기를, 그러면 너는 똥 속에서 뭘 하니? 이러니까 제자가 말하기를, 나는 거기서 뭐예요? 도서납랑, 이렇게 도서납랑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위를 피하고 거기서 이제 저 서늘한 그늘 그 산량한 그를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 똥 속에서 벌레가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조주가 패배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논리적 전개가 절대 아니죠, 이거는. 거기서 낮아지고 하는 그런 전개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 우리가 논리적 차원을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자와 동각자와의 그 대화에서도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도가 어딨냐 이러 물으니까 동각자 장자는 무소부재하다. 그랬더니 한 곳을 지정해서 말해보라 이러니까 도는 따오자의 루이, 도는 땅강아지와 개미 속에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동각자에다가 어떻게 이런 비천한 것들에게 도가 있냐 이러니까 더 낮은 단계로, 그 다음에 짜이, 제비, 완전히 그냥 돌피, 피 같은 데도 있다. 그냥 식물로 들어가죠? 동물에서 더 비천한 것이구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짜이, 와비, 기와 벽돌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욱더 비천하구나. 이제 완전히 무생물 단계예요. 동물에서 식물, 식물에서 무생물. 그랬더니 이제 장자는 시, 짜이, 시, 그게 똥 속에도 있다. 그러니까 동각자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죠. 지부교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표면상으로는 좀 비슷하죠. 장자와 선종이 비슷하지만은 역시 그 선불교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어떤 그 편견의 편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좀 더 한 단계 나갑니다. 진짜. 조주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유명한 정전백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인 그 불교 미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조주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때 승려가 물었어요. 열하수 조사설에 어떻게 해서 조사가 서쪽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보면 달마가 이제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묻는 것도 같아요.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화상이시여. 막장갱시인 스승은 이 사실을 그 경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군요. 부장갱시 그걸 보여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또 물었어요. 여하시 조사래 어떻게 해서 조사가 서쪽에서 왔습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지를 보여주지 않고 왜 자꾸 딴소리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물은 거예요. 정전백. 그러니까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논리적 부정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물었을 때는 12지경에 이제 떨어진다. 예를 들면 어째서 서쪽에서 왔느냐 물으면 그걸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하나한 분별지이기 때문에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함으로써 정전백수자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 논리적 연결이 전혀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뜰 앞에 그런데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비유지만은, 이 듣는 사람은 비유인지 모르고 자꾸 경지를 보여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경시인. 그러니까 또 말하기를 정전백수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정을 거친 긍정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부정을 거친 있는 그대로의 세계. 정전백수자는 정전백수자다. 저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이다. 그 말에 가타붙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원성실성을 보여주려면 이 얘기를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냐면 초월적 상합의 경지인데 불법에서는 이게 당시야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찌우자이 안전, 바로 눈앞에 벌어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자제 원성,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여실직연이죠. 그러니까 지금 뜰 앞에 잣나무가 뭐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요거 조금 있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청산, 자청산 바로 이 말 지금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경지는 언어적 문답의 부정성이었어요. 도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쉽이 판단할 수 없는 단계. 왜 서쪽에서 조사가 왔느냐? 그거 일일이 도로 가지고 말로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전백수자라 살짝 비껴갔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도 도는 비유로서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비유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정전백수자를 한 것은 하나의 대상과 나와의 합일 세계인데, 주객의 합일 세계인데, 마치 청산, 자청산, 백운, 자백운. 이게 뭐냐면, 푸른 산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푸른 것이고, 백운, 하얀 구름은 스스로 하얀 구름입니다. 여기에 어떤 가타부타 있는 그대로, 좀 따지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사이진이다.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어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전백수자 그 자체는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물을 들어 도를 비유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도 아닌데, 이 세계 그 자신이 정전백수자는 하나 그 있는 송백나무, 잣나무 그 자체가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 그거를 지금 자기 결정적이라는 거죠. 내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드러내는 것. 자, 그런 문제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마조죠. 마조는 8대 조사죠. 그 제자 저주에 이어진 그 선맥인 여전히 입처즉진. 지금 처해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고, 진즉실이 돼. 지금 그것이 참된 그것이 실하다. 예, 알짜입니다. 그러니까 실즉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하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진과 실은 그런 거죠. 참된 것이 바로 그 자체의 알짜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승찬이 아까 3대 조사죠. 그 뭐라고 그러냐면 촉사이진이다. 이렇게 바로 지금 촉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른 산, 청산, 자청산, 푸른 산은 바로 푸른 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직실인데, 이 진직실의 5가지 차원을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진실은 눈으로 봐서 관조해가지고 보는 그 진실이 아니다. 두 번째, 자재적이지 타재적이지 않다. 이게 의타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원리의 세계가 진실은 자재적이다. 그러면서 존재 본체는 원만 구조관 세계다. 있는 그대로의, 원래 있는 그대로의 원형 무해의 그런 세계. 본체에는 이렇게 본체가 드러나는 어떤 것 나타나서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계다. 그 다음에 이 공적 현상은, 그래서 아까 뭐 같은 말이에요. 자신에 의해서 자기 결정적인 존재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공하지만, 그것이 비록 공하지만 자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공즉시색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증치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의 단계를 유무의 초월이라고 보았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주객관계의 초월. 이거는 이미 내가 앞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했지만 주객의 초월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즉 바로 깨달아 버리는 것이지, 주관이 인식 대상을 놓고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능소라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바로 민은 죽는다. 능치, 소치,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 구별이 없어지는 거야. 자, 유마일경을 다시 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객의 경계가 속에 없어지는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누구죠? 성철 스님이 이제 했다 해서 유명해진 일화가 됐는데, 역시 당나라 청원유신 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것이 이제 좀 베낀 맛이 있죠. 그래서 청원유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승 30년 전에 미 참선시라. 그러니까 이 늙은 스님, 이 30년 전에 참선을 아직 하지 못했을 때 산을 보았어요. 견산, 시산, 견수, 시수. 그때 산을 보니까 산이었죠. 그 다음에 물도 보니까 그때 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 감각으로 아, 이건 물이다. 아, 이건 산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급직지후라이. 그 이후에 이제 또 봤어요. 친견 지식.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친히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 분별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요거 입처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때 산을 보니까 산이 아니에요. 또 물을 보니까 물이 아니에요. 아, 따져보는 거죠. 여기 들어가니까 이건 뭐 거대한 바위 덩어리구나. 아, 이거는 숲덩어리구나. 아, 요거는 황토로 된 거구나. 아, 요거는 작은 계곡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분별치를 가지고 이제 따져보니까 이게 산이 아니고 또 물도 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얼금득 이거 휴식처 이제 딱 들어가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득 얻은 거죠. 한 소식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 소식 얻어서 들어간 단계, 이제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옛날에 봤던 거, 이전에 봤던 거, 산이 지금 다시 깨닫고 보니 산은 산이다. 또 보니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분별지나 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제3의 차원은 제 처음 차원은 분별지. 그다음에 제 세 번째는 반야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주객과 객관이 넘어서는 그런 세계. 나와 산이 하나가 되고 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완전히 세계. 마치 장자가 해자와의 대화 속에서 물고기가 즐겁게 노는구나 하니까는 해자가 있다가 어찌 네가 물고기가 즐거움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죠. 서로 이제 그런 문답이 있었듯이 장자가 마치 물고기가 되듯이 이제 사람의 산이 바로 되어버리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렇고요. 여기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이제 미학적 관점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 불교 미학은 선의 미학이 가장 최고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런저런 관점을 넘어서는 절대미의 세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판단을 버린 세계.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이다, 있다, 비유, 제, 비. 이것에 대하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아니, 그 다음에, 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비유, 이거는 분별적 판단이고, 시비, 옳고 그름 논리적 판정이죠. 동시에 있다, 또 없다는 공간적 개념이죠. 그 다음에 비유는 뭐죠? 이물, 비물, 사물을 들어서 사물을 설명하는 거죠. 진술 방식인데, 이런 모든 것은 두 가지의 분별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일의 관점이 아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한번 시 한 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송의 소흥에서 이 어떤 선비가 초산 풍월정에 올라가지고 시를 하나 떡 지었습니다. 풍내 송정 천난립. 바람이 불어와서 소나무 꽃이 아주 맑은데 서로 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막 흔들거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월도 파심 담욕침. 그런데 이제 달이 쫙 더 이렇게 비쳤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산란하고 흩어진 그 마음이 다시 이제 맑아지고 또 이렇게 착 가라앉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후이 또 깨달은 거예요. 송풍원물외. 이 소나무의 바람도 이 사물세계 밖에
하나, 으뜸원이지만은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자가 이게 유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확 바꿔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시지 강심 시오심이다. 비로소 알겠다. 이 강심이 바로 내 마음이다. 강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여기서 이다라는 걸 가지고 또 이제 스님이 이것을 이제 개조합니다. 유가적 사유를 불가적 사유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이 월암과 선사가 이 똑같은 시를 보고 어떻게 바꾸냐면 회덕 성풍 비물외 시지 강심 즉 아심 이렇게. 그러니까 소나무 바람이 원 물레가 아니고 으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참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원을 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의 바람이 물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 밖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시지 강심 즉 아심이라 알았는데 강심 비로소 알았는데 그것이 강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심 시오심 강심이 내 마음이다를 강심 즉 아심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와 즉의 차이는 근사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다지만 이거는 즉 아심이다. 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바로 즉자적으로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강물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지만 무분별 이게 유가에서는 이제 분별지라면 이 즉 아심은 무분별지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글자로 가지고 이렇게 그 표현은 하지만 약간의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시를 즉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 오심의 시는 판단이란 말이죠. 즉은 무분별의 경우다 이게. 그래서 색즉 시공이지 색시 시공이 아니다 이게. 즉의 세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는 만물에 무심하고 또 만물과 아는 이제 완전히 그 어두운 듯 하면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 아도 없고 물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이러한 세계에서 어떻게 이다 아니다가 성립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하여 선문에서는 여하시도 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하시불 부처는 어떤 것입니까? 여하시 조사 설의 어떻게 서쪽에서 온 조사가 서쪽에 온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 들어가 본들 대답이 바로 그냥 논리적인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포화류서 버들나무의 그 버들강아지 같은 것이다. 버들꽃, 버들강아지, 푸들강아지, 뭐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시간적으로 지금 많이 흘러갔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금 몇 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낙하수수거, 떨어지는 꽃이 물 따라간다. 풍내, 뾰족, 올라간 대나무가 바람을 불려온다. 뭐 이런 엉뚱한 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큰 뜻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는, 봄날에 닭구름 소리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근데 이따의 문제도 하나만 얘기한다 보면은, 송풍 원물에서 아까 얘기한 건 송풍 비물회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만물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고, 비의 문제는 내가 비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지 선사가 한번, 당나라 때 천태 은사인 한산의 유명한 한산시도 있고 유명하죠? 그 한산의 말을 비판하면서 같은 이런 말을 해요. 오심사 추월, 이게 벽담 청교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을 달과 같다라고 이렇게 한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유사하다라고 이거를 아주 한산이 이건 잘못됐다 이러면서 뭐라 하면 이 스스로 그러한 동로건군 스스로 그러한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어찌 중추지월 갑이 중추의 그 달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말이죠. 그 밝고 환한 그 티끌없는 그러한 제 선덕을 어떻게 거기에다 비유하느냐? 비유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하면서 한산을 디립다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각의 원만한 깨달음 확철대오의 경지에서는 차야일륜만 청광하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의 거대한 충만한 수레바퀴 청광 푸른 빛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비유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성실 수류학의 지경인데 이거는 이제 요거 말만 가지고 제가 풀겠습니다.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그 경지다 말이죠. 그것이지 거기에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앞에 제가 쭉 얘기했던 거고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의 원성실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니스 반나스바부아바 원성실의 경지고 이것이 공산모인 원래 수류화계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당송 팔대가인 소식 소동파 있죠? 동파 소식이 시를 하나 쓴 것을 선불교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산에 사람이 없고 물 흐르고 꽃은 핀다. 그래서 이때 인이 없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물이 흐르고 꽃은 피는 경지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된다. 내가 없어지고 산은 그냥 산이야. 물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연명의 시에서도 보면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이제 끝에 이런 상태, 수류화계의 경지를 그림 몇 점만 보면서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야, 물이 흘러가고요. 높은 절벽 위에 여기 이제 탁 정자 같은 게 있고 먼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경계에 또 강 이쪽 건너와서 산에 집이 있고 또 나무가 어떻게 얼마나 고요자적 허정한 세계이겠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역시 그 배들이 이렇게 띄우고 낚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산 속에서 있는 경지인데 이 물은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나 깊은 산 중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또 이런 산수화 속에 이런 적막한 분위기, 고요하고 자적하고 물을 건너가는 그런 경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도인지 뭐 깊은 파도 속에 두 노인들이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죠. 그러면서 뭐 초연하게 장기를 두는지 바닥을 두는지 도사들의 중국에 가면은 도교사원에 가면 주로 이제 이런 높은 절에 가면은 도사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새는 날아가고 물을 젓는 사공이 물을 젓는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고 피리를 불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경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불교 이야기인데 불교가 여러 가지 습합되고 있지만 다음 기회에는 또 유교적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